안녕하세요. 저는 DJ 유리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살아오다가 제가 사연을 보내야 할 날이 왔네요. 저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후 취업을 하여 사회에서 고생을 좀 하다 보니 30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애도 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지만 30대가 되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좋은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을 만났던 거죠. 아무튼 결혼할 때 집안을 보면 답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겪어보니 집안 수준이 아닌 것들과는 아예 얽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처음에는 예비 시어머니나 예비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죠. 물속은 열기를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요. 이 인간들 때문에 식자들은 믿을 수 없는 족속이라는 편견이 생길 정도였어요. 물론 다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한번 크게 상책하면 숫자라고 하면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들리네요. 예비 남편하고는 평범하게 만났어요. 우리는 동료 소개로 만났고 제 스타일이어서 매너도 좋아서 자연스럽게 연애하게 되었어요. 우리 둘 모두 나이가 있으니 결혼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난 우리가 결혼하면 딱 맞을 것 같으니 정식 프로포즈는 아닌데 그래도 미리 얘기하고 싶어서 남자친구가 박력 있게 얘기하지 않아도 결혼 생각은 있었어요. 왜 결혼 전기에 만나는 사람이랑 부부가 되자는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처럼 무난하고 괜찮으며 시기도 적절한 것 같아서 저도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선 서로 집안에 인사드리려고 일정을 잡고 한 번씩 들르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제대로 준비하지 않겠죠? 프로포즈는 나중에 예쁘게 해줘야겠어요. 그렇게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우리 집에서는 예비 남편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댁에 가기 전에 괜히 불안한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긴장했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네. 제 마음에 들어 하실까? 선물은 뭐를 사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처음 가는 만큼 좋은 것을 선물해 주어야 할 것 같아서 무난하게 과일을 사줘야 할까 아니면 홍삼을 사야 할까? 예비 남편은 긴장한 나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무엇을 걱정하느냐? 우리 엄마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으시니 그냥 편하게 가면 돼요. 선물 같은 것도 별로 필요하지 않아 내가 알아서 해주면 돼요.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빈손으로 오시면 그냥 인사만 하고 오시는 거니까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시댁이라는 공간 자체가 불편하니까 괜히 걱정하게 되었죠. 막상 인사드리러 가니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처음 뵙는데 우리 애에 대해 많이 들어주시고 계신가 맵군요. 들어와서 가볍게 차 한 잔 드시고 디저트도 드시고 편하게 계셔도 돼요. 오래 계시실 필요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계시면 돼요. 제 마음이 조금 풀려요. 그런데 제 예비 시댁은 참 신기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제 앞에서 시모님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고모네 집은 진짜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뭐만 하면 다 돈이고 말도 손도 잘 풀리시더라고요. 우리 집안 자랑이야. 고모 덕으로 우리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고모가 아니셨다면 아이들을 키우는 일도 정말 힘들었을 텐데요. 처음에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고모라고 부르셨는데 저는 자신의 고모 얘기를 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예비 남편의 고모, 즉 본인 입장에서는 신우를 지칭하는 거였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고모가 제일 잘 풀렸어요. 우리 애들도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에서 잘 크고 있는 편이긴 한데 고모 덕도 많은 것 같아요. 개천에서 용을 낸다고 해도 고모가 딱 그런 존재였어요. 나중에는 우리 며느리에게 인사드릴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요. 입만 열면 과장하는 것 같지만 얼굴도 모르는 고모와 친해져야 할 것 같았어요. 신우와는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이상으로 남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어쨌든 고모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제 얘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될 나이 차이 있는 아들하고 결혼한 아가씨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들었는데 집안 어른들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형제는 몇 명이나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많아서 계속 질문을 해 미안해요. 그래도 이해해 줄래요? 얘기를 좀 해보니 친정이나 시댁이나 집안 수준은 비슷하대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퇴직한 공무원으로 편안히 지내시고 계세요. 저는 현재 직원 수가 명 정도인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대표님과 몇 명이 사무실을 운영하셨는데 지금은 규모도 키우고 보다 나은 상황에 있어서 일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수입도 꽤 괜찮아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제 직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서 시작했어요. 뭐야, 대기업도 아니고 하다못해 중견기업도 아니고 꼴랑명 있는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아휴. 그럼 돈도 얼마 못 벌겠네? 난 아들 말만 듣고 되게 좋은데 다니는 줄 알았네.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껄끄럽고 불편해지는 면전에 되고 제가 일하는 곳을 무시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빈정상하기 시작했지만 예비 남편이 저를 방어해줘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 돈 잘 벌어요. 사업도 잘 된다고 하고 일거리도 계속 있다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일을 계속하는 게 어디야. 요즘 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키워가는 도중인데 이 사람 능력 있어요. 괜히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랑 살겠지 시어머니랑 살 건 아니니까 제 친편. 들려주니 든든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이 뭐라 하든 고지 않았고 성질을 박박 긁었어요. 아휴, 돈을 잘 못 벌면 어떡해. 요즘에는 여자들도 능력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애들이 고모보다 못하면 어째. 그럼 뭐 하든 돈도 별로 없겠네.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한담. 우리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친정에서도 두 분 다 공직에 계셨으면 뭐 그렇게 돈도 많이 모으지 못했겠네. 저도 너무 나서면 안 되지만 그래도 너무 기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적당히 받아쳤죠. 어머님 회사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지 와서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사무실도 확장 이전했죠. 일도 많아서 다들 바쁘거든요. 직접 보시면 괜찮은데 다니는 것 같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았고 또 뜬금없이 본인 시누이 자랑을 하는 것은 시작했어요. 우리 애들 고모님은 액세서리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돈 쓰어 담는 집은 30억짜리지만 바로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나도 예전에 애들 고모의 회사에 가서 일도 도와주고 나도 젊을 때는 직원이 많은 회사에 다녀 일하기도 했어요. 요즘에도 고모가 회사에 나와 달라고 할 정도거든요. 직원 숫자만 봐도 대충 알아요. 본인 아들하고 결혼할 사람을 깎아내리면 어떤 이득도 되진 않아. 그럼 본인 아들이 그런 수준의 여자랑 결혼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을 텐데.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나는 이 사람 회사는 안 가봤지만 밖에서 건물을 보니 깔끔하고 좋던데요. 제가 다니는 곳보다 더 좋은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 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곧이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사실 예비 신랑도 제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몰랐거든요. 제가 굳이 구구절절 얘기하지는 않았고 사무직에서 초기부터 대표랑 힘들게 일해서 대우를 잘 받는다고만 밝혔어요. 왜 이리 작은 회사 다니냐? 돈도 못 벌겠다. 그 나이에 아직도 10명 다니는 회사 가면 어쩔 거야. 그러면서 결혼하겠다고. 요새는 결혼도 능력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확 그냥 쥐어 박을 수도 없고 속이 타서 물만 마셨죠. 그럼 결혼 자금 모아둔 건 있어? 그렇게 작은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모았어? 들어보니 친정도 우리랑 비슷한 형편인 것 같은데. 구색 맞추려면 아가씨가 모아둔 게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또 돈으로 긁어대는 저도. 짜증이 나서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지금 제가 모은 돈이 약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는 연봉이 낮았는데 연봉이 오를수록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 정도는 돼요. 돈으로 사람을 기죽이려는 것 같아서 예비 남편보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모았다고 그대로 얘기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돈을 적게 모은 것도 몰랐는지
자꾸 부정적으로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럼 그걸로 어떻게 집을 사고 술을 마련해? 6천밖에 없으면 식장 예약하고 필요한 거 하다 보면 돈이 금방 다 쓰일 텐데 결혼할 사람이 6천밖에 없어? 왜 그것밖에 없지? 예비 남편이 중간에서 딱 잘라줘서 화를 내려다가 겨우 참을 수 있었네요. 엄마, 내가 모은 게 훨씬 적어요. 그래서 집은 대출을 받아서 같이 갚기로 했고 돈을 모은 걸로 수랑 다 마련하기로 해요. 자꾸요. 그러지 마세요. 엄마가 그러면 내 얼굴에 무게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인사 온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중재 역할을 잘 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적당히 반박하면서 넘길 수 있었어요. 만약 제 편에도 안 들어주고 중재도 안 해줬으면 아마 제 성격 때문에 시댁에서 결혼을 끝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대충 분위기를 수습하고 그 뒤로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어요. 첫 번째 인사를 나눈 후 예비 남편이 제 집까지 데려다 주는 길에 계속해서 궁금했던 시어머니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원래 조카와 시어머니 사이가 그렇게 좋을 수 있나요?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머니는 신부이신 아버님이 더 미워하셨다고 하던데 두 분께서 원래 사이가 좋으셨나요? 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원래부터 두 분은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예전에 고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시누이 며느리 관객이 하지만 진짜 누가 봐도 언니 동생 같았어요. 원래 우리는 집안 사람들끼리 전부 끈끈하게 지내지요. 고모, 이모, 다친 친척들과 연락도 자주 하고 모여서 밥도 자주 먹었거든요.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좋은 것 같은데 시댁 행사가 많을까 걱정도 됐어요. 근데 그렇게 사이 좋으면 자주 모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하지만 내일도 바쁘고 원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나에게는 부담이 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서로 일하니까 명절 때나 누구의 생신 때만 한 번씩 보고 그러죠. 자주 보기는 어려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자꾸만 뭔가 불안하고 찝찝한 느낌은 들었어요. 어쨌든 결혼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좀 불안해도 시아버지 될 분은 되게 점잖고 양반이셨어요. 그리고 시누이도 있었는데 조금 철딱서니가 없기는 해도 크게 거슬릴 건 없었고 성격도 싹싹하고 괜찮아서 심했죠. 근데 결혼 준비를 해보니 머리 아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친구들 말이 맞아요. 결혼 준비하면 생각보다 사소한 것들도 챙겨야 하니까 스트레스를 쌓게 되는데 왜 결혼하다가 파혼하게 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너도 얘랑이랑 싸우다 결혼 전에 이혼할 수 있으니까 서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처럼 정말 머리 아팠는데 그 와중에 예비 시누이가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저 언니네 신혼집에서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이에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언니네서 좀 얹어 살다가 독립해야 한다고요. 그러므로 오빠는 아직 말이 없어서 언니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해요. 함께 살면 서로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죠. 해맑게 이야기하지만 정신이 맑으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연히 언프론테이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출퇴근 거리나 양가를 다니는 거리도 고려해야 하니까 적당히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도 안 되니까 대략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예비 남편도 동의했고 그래서 이 정도로 지역을 정해버린 것이에요. 집 구경을 제대로 하러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신랑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같이 사자고 매달리니 어이없을 것 같아요. 예비 남편에게 따질 때 혼자 싱글벙글하게 놀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단호하게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정도였죠? 어때요? 우리는 가족끼리 같이 잘 지내는데 우리 엄마도 고모랑 잘 지내자. 그런 식으로 당신도 내 동생하고 잘 지내면 되는 거지. 나중에 결혼해도 같이 친하게 지내면 자매끼리 사는 것 같고 좋지 않겠어요. 전 열받아서 확 소화됐어요. 아니,
신혼집도 안 구한데 어떻게 같이 살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하지? 그리고 우리가 10년 넘게 같이 산 부부도 아니고 이제 결혼 준비하는데 시누이랑 친하게 지내라, 같이 살아라 그런 말이 나와 장난해. 그러니 예비 남편도 좀 눈치가 보였는지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아니, 이번에 내 동생이 취직했는데 집을 구하면 돈이 많이 들죠. 우리랑 살면 출은 문제도 덜고 돈도 빨리 모으니까 몇 년만 살면 되지 않겠어요? 집값 안 나가면 1에서 2년 정도면 독립할 수 있을 거예요. 있을 걸. 저는 결사로 반대했지만 예비 남편은 계속해서 우겨왔어요. 솔직히 우리 신혼집을 구할 곳과 본가가 대충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있잖아요. 근데 그가 다닐 회사가 신혼집이 가까우니까 굳이 멀리 살 필요 없어 라며 말하니까요. 거기에 추가로 도 전까지는 계속해서 백수였지만 늦게라도 출직이 될 때 다들 경사를 놓았다고 하지만 좋아하는데 왜 꼭 집 문제로 초를 쳐야 할까요? 그런데 시댁에서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신혼집에 들어온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비 신부가 되겠다는데 우리 엄마가 그런데 아기를 낳기 전까지 같이 살다가 아기가 생기면 출산 전에 독립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 돈을 모으면 된다고. 엄마가 오빠 결혼 준비를 도와준다고 돈도 없고 당장 집을 구할 여건이 안 돼서요. 불편해도 어녀 살라던 난 안 불편하거든요. 말 잘해주면 안 돼 아이고. 이게 얼마나 철선이 없는 소리예요. 누가 옆에서 축여도 본인이 안 되다고 해야지. 그걸 또 덥석 좋다고 하면 어떻게든 기어들어와서 살려고 해. 암만 어려도 그런 사이. 분별도 못해. 그리고 어머님이 뒤에서 아가씨 조종하는 건 알겠는데 신혼집에 당연히 어녀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생각 못하는 게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답답해. 제 말이 경우에 틀린 건 없었으니 예비 남편은 중간에서 쩔쩔 내기만 하고 이렇다 할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보다 강하니까 자기도 예상과는 다른 시나리오였다.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당신 지금 행동 똑바로 해. 만약에 아기 안 생기면 그럼 5년이고 10년이고 신우랑 셋이 살아야 되겠지요. 당신과 내 가족들끼리 서로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딴 데 가서 물어봐. 신혼부부가 신우랑 사는 게 말이 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다들 그건 잘못됐다고 할 것입니다. 신혼집에 존재하는 장소 인터랙션을 어떻게 불편하게 만들 것이냐고 말이죠. 여기서 제대로 처신을 해야 나에게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신의를 드려야죠. 제가 완전히 강하게 엄포를 놓아버리니까 남편이 될 인간은 어영부영한 시간만 보내게 되겠죠. 그렇기에 집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만 보냈죠. 아니, 자꾸 아가씨 때문에 집도 안 보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식사장 예약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현재 결혼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는 건가요? 물론 동생이긴 하지만 집값도 둘이 같이 대출하여 갔잖아요. 제 얼굴을 보면서 몇 년 동안 같이 살아도 되는데 중간 역할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늘어놓네요. 놓치면 답답해서 돌겠다고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파혼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제가 확실히 통보했으니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제게 전화를 하더라고 해도 네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막내와 함께 살아주세요. 언니나 엄마처럼 잘 챙겨주면 좋겠죠? 그렇게 마음을 넓혀야 아기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언니나 엄마처럼 챙겨줘야 하죠?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벌써 신우를 들여서 같이 살려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결혼하면 뭘 요구하실지 두려울 정도네요. 결혼 다시 생각하고 있으니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저 파혼할게요. 집도 안 구했고 식장도 안 잡았으니 파워해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분명히 말씀드렸더니 결국 예비 시댁에서도 걔를 데려왔다고 해요. 신우와 함께 살면서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되어서 죄송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와의 관계가 나눈 사이로 갈리는 것을 알아요. 남편과 함께 살 것도 아니고 생각이 다소 짧았던 것 같아서 미안해요. 중간에서 잘 할게요. 둘이 잘 살면 되니까
마음을 터놓고 미안해요. 그래도 결혼은 그대로 진행되어서 다행이에요. 결혼 후에는 그 둘을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니까요. 남편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매정하게 내치기가 어려웠지요. 학과가 무산된 후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냉랭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결혼 자금을요. 미리 나한테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너희는 돈을 절약해야 하지 않나요? 아무리 시댁 어른이라 해도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고 찜찜해 보이네요. 결혼 준비는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세요? 당황스럽네요. 우리 아들 결혼식 장소 예약하고 드레스, 화장 등 필요한 것들도 다 나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급비에 혼수를 살 거 보태서 주는 게 어떨까요? 아이들 고모가 백화점 VIP 카드로 사야 할인을 받을 거라고 하네요. 기왕에 살 거면 할인되는 걸로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돈 거래는 가까운 사이에서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었나요? 하물며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돈을 건네는 것이 좀 불편했어요. 만약 그런 게 불편하면 일단 우리끼리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어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전화를 끊고 바로 물어보니 예비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고모 카드로 사면 할인되니까 돈 미리 달라고 하시더라고. 돈을 들여둬야 우리도 편하게 카드를 쓸 거 아니냐는데 괜찮지 않아요? 근데 긁어놓고 돈을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 그 말도 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 고모가 백화점 VIP 그 혜택도 많잖아. 고모 카드를 쓰면 우리는 돈을 조금만 써도 되고 할인을 많이 받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고모가 알아서 더 필요한 거 사줄 텐데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푸는 것도 좋잖아요. 확실히 그 말대로 하면 이득일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릇처럼요. 백화점의 고급 브랜드에서 오랜만에 구경하며 품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려면 돈이 좀 들 것 같았지만 시고모 카드를 사용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혼자 생각했던 금액은 1,000만 원 정도였고 나머지는 집 구입을 고려하고 있어요. 집값 전부를 대출로 받으면 형편이 어렵겠죠. 그래서 생활용품 같은 것은 할인마트에서 저렴하게 사서 지출을 줄일 생각이에요. 고급 브랜드 제품만 시고모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혼수 비용만 지불하면 되니까요. 식장이나 스드메, 혼수 같은 거 추가로 부담하면 예산이 맞아지기 힘들죠. 집값을 생각하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고모님이 도와주신다 하니 기쁘네요. 그래서 집값 추가로 내게 들어가면서 부조금 지출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